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훈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시장의 흐름성에 주도주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또 이 시장의 관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들 저희 함께 하시면서요. 내일장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들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비연군 대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테마주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기에 편승해서 이 비투의 열풍도 대단하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신용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육박하는 만큼 지금 살펴보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테마주에 비투의 열풍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초전도체, 맥심, 2차전지 여러 가지 테마주 안에서의 이런 훈풍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테마주 관련 신용거래 중단에 대한 조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비투에 대한 열풍들도 좋지만 이 점은 좀 고려하셔서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젯밤부터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텐데요. 또 호실적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주에 오늘 쨍하고 햇빛이 오는 거 아닌가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역시나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관련한 상위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AI 성장성이 좀 부각됐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세가 보여집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11%, 미래산업 6%,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10%대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관련한 반도체주들의 다시 한번 반등의 시발점으로 좀 봐도 좋을지 이 점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해서 AI 또 섹터도 같이 훈풍을 좀 받았는데요. 이유는 또 하이클로버 X 관련해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큐렉소 18%, 모비스, 신테카바이오 관련주들 안에서의 훈풍들도 이어지는 만큼 AI는 좀 중장기, 진짜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섹터인 건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 점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특징주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역시나 어제도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훨훨 날아올랐는데요. 시간외에서도 마니커 FNG 역시나 10%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역시나 여기에 대한 또 수혜주로서 부각받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금호전기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장 폐지 요거에 대한 악화율로 좀 걷는 거 아니냐, 기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시장 보통주 상장 여부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면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기 때문에 10%대로 좀 다시 한번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에 다시 상장했던 새내기 종목입니다. 시큐레터 정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거의 10%대로 움직임들 좋은데요. 이런 점들 체크하셔서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봤으면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이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요,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진짜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항상 나오시니까 할 얘기도 많고 우리는 항상 표정이 밝게 되네요. 뭐 저는 시장이 안 좋아도 분위기는 밝습니다. 아, 그렇죠. 예, 공익주가 항상 잘 가니까. 초긍정 에너지니까. 좋습니다. 아니 또 초긍정 에너지 때문에 이 덕분인지 딥노이드 종목 지난주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수익률이 거의 뭐 30% 이상 껑충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출연했을 당시에 네. 이거 뭐 어딜 잡아도 무릎이다. 지금은. 그 그만큼 말이. 성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 어딜 잡으셔도 무릎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주 동안 꽁청 뛰어오르는 거 보고 네. 정말 이 어디까지 이제 성장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가 무릎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살짝 허리 정도까지는 온 건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걸 몰라요, 사실. 이게 배꼽이 왔는지 허리인지 컬인지 가슴인지 그다음에 모르죠. 이거는 결국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이게 그 폭의 상승의 폭이 네.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빗대서 좀 말하기 좀 네네. 그런데 서장훈인지 이수근인지 알 수 알 수 없다. 없어요. 알 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보면 이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익절가를 잘 잡고 가다 보면 추세가 빨리 꺾이면 그게 이수근 정도 되겠죠. 근데 추세가 이걸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네. 이러면 이게 또 서장훈 씨인지 야오밍인지도 그쵸.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 보죠. 항상 추세를 탈 때는 목표가를 두고 자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서장훈인지 야오밍인지 얼굴 확인하세요. 그러면 익절가를 잡으면 추세가 꺾일 때 반대편 어깨에 팔리게 되죠. 그러면 그게 얼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또 좋은 또 투자의 포인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한마디도 궁금한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 테마에 막 쏠려다니잖아요. 정신없어요. 시장에. 네. 진짜 정신없고. 네.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우려도 그쵸,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기준 이러면 딱 기준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헤쳐 보여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고 뭐 좌우로 나란히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 기준과 중심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실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더 막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여기 딱 출연하기 전에 세토피아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토피아가 지금 이제 그 산화물, 세토피아가 이 히토류 산화물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실적이지요. 이런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막 달리고 있는 테마에 편승하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들이 막 떴어요. 지금 시간에서. 그런데 이게 왜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산물의 대체제, 이게 바로 이제 육계, 그다음에 뭐 육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어떤 재화가 이걸 지금 사용할 수 없을 때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유를 먹을 수 없으면 치즈를 먹게 되겠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대체제예요. 우리 앵커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네네네. 소주, 맥주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소주 맥주? 네. 소주와 맥주. 보완제 아닌가요? 우리 앵커님이 확실히
역시 잘 네.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소주 맥주가 대체지 않을까? 소주 대신에 맥주를 그쵸. 마시기도 하고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맥이라는 게 있죠. 그쵸, 보완이 되니까. 그건 보완이 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도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잘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오염수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산물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 대체제인 육계를 미리 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죠. 예, 네. 이런 것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오히려 중심이 되지 이게 테마에 막 여기 쓸려 다니고 저기 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그 중심으로 방송을 드릴게요. 중심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병구 대표님의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알고 싶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궁금증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도 저희 환영합니다. 스캔하시고 44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픽해왔던 뉴스,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분노의 중국의 분노, 그쵸? SNS 급속 확산, 일본은 도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에요. 난리가 결국은. 났더라고요. 예. 네. 특히 중국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잠잠한 반면에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예. 뭐가 이러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난리죠.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잖아도 중국인들 마음속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있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중일 전쟁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일본이 사실 중국에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불을 확 지핀 거죠. 포인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의 반사적 이익 이게 어디로 오느냐?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이게 중국의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요. 일어났죠. 그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과거를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쵸.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부를 바람에 그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났죠. 그때 애국 테마라는 게 형성이 모나미도 됐어요. 그렇게 잘 가죠. 모나미, 네, 그렇죠. 서천리 자전거도. 애국 테마라는 게 네.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해 봐서 그럼 중국 내 애국 테마를 뜨는 거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 걸 지금 일본 사실은 엔화가 괜찮아서 일본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이득이죠.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보다는 우리나라로 한국을 오겠죠. 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제품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봐야 심도 되겠죠.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면세점 관련주, 그죠?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봐야죠. 화장품도 그렇죠.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주도주 섹터 화장품도, 여행도 봐야 되고. 그래 여행도 많이 올 거고. 또 제약은 뭐예요? 제약 이게 사실 중국에 가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죠. 네. 그리고 처방전을 받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 어머님 세대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그죠? 앵커님 아버님 세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아파도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약국이 훨씬 잘 됐어요 병원보다. 사실 그때 약사가 돈을 제일 의사보다 잘 벌었어요.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왜? 아프면 약 먹으러 가거든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 약만 사 먹은 거예요. 그때는 조제해서 그냥 약만 사 먹은 거예요. 그때는 또 처방전이라는 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딱 그래요. 약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중국이 우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한씩 넘겨보다 보면요. 중국인들이 싹쓸이 해가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영문 기사로 이제 많이 나와요. 네. 그게 보면 드럭, 약이 약을 있구나. 많이 싹쓸이해가요. 네. 왜냐하면 해외 약이 훨씬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 중국인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약국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감기약 있잖아요. 네. 텅텅 비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그 이후에도.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을 많이 사거든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감기약도 그러겠네요. 잘 듣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도 호텔 신라를 들고 오신 이유는 이 섹터 안에서도 나는 이쪽에 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게 면세점인데 네. 호텔 신라가 이제 주 상품이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냐? 중국인들은. 공산국가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 이래갖고 이제 부동산발 리스크 이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터졌는데 중국은 사실 아직 공산주의 국가예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이용권을 몇 년 것뿐이다. 동안 가지게 된 거죠. 내 건 아니고. 내 건 내 아니에요. 건 아니고. 70년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채권, 중국 채권은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이라고 부르죠. 네. 요건 다 갚았어요. 근데 달러화 채권 하나도 안 갚았어요. 뭐냐? 미국에 대해서 배째라 이거예요.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근데 그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여러분들 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중국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시장 반등이 오죠. 그렇죠, 오죠. 예, 그 관점에서도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의 명품 사랑, 이거 대단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주세요 이거거든요. 진짜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은 중국도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돈을 뺏기는 것보다는 쓰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중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배불런 현상이라고 하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명품의 소비는 늘어난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제 고마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 내에서 가장 고마진 제품들은 명품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가면 거의 명품들로 채워져 있는 이유는 그게 항상 고마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마진 제품이 이 배불런 현상과 맞물려서 많이 팔리게 된다면 이게 고마진 제품이잖아요. 영업이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호텔 신라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반일 감정이 오히려 호텔 신라의 반사적 이익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슈가 우리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행 면세 화장품 제약 섹터에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보면 맞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거나요. 노란 톡방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44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팀 노이드도 보셨겠지만 정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 오늘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힌트는 뭘까요? 네, 힌트. 네. 그럼 중국 관광객이 와서 그럼 꼭 면세점에서만 사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면세점에서 안 사도 돼. 이게 힌트예요. 그게 힌트예요? 예. 오, 좀 어렵긴 꼭 한데. 면세점에서 안 사도 돼. 이게 힌트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면세점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가 오늘의 힌트입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도 같아요. 저 정답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래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 맞추시면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받을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